글로벌 매체 GSPN은 토트넘 팬들은 이번 라운드 가장 혼란스러웠던 경기에서 첼시에 패배한 다음 포스테코글루 감독에게 경의를 표하는 노래를 불렀다. 9차례 비디오 판독, VAR, 5차례 득점 취소, 2차례 부상, 2차례 퇴장, 1차례 해트트릭, 1차례 페널티킥, PK까지 오늘은 어처구니 없는 밤이었다. 하지만 토트넘은 굴복하지 않았다. 토트넘 팬들은 라이벌에게 패배했지만 빅 엔젤을 좋아하고 있다라고 조명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공격 축구가 팬들 마음을 울린 것이다. 경기 종료 이후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선수들이 정말 자랑스럽다. 경기 종료까지 무언가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그 이상 할 수 없었다. 의지와 노력 그리고 결단을 보여줬다라며 그것이 바로 우리 모습이다. 내가 여기 있는 한 그럴 것이다 라며 선수들을 독려했다. 런던 더비에 출격한 토트넘은 순조롭게 스타트했다. 전반 6분 대한 쿨루셉스키가 시도한 슈팅이 레비 코릴에 맞고 굴절되면서 그대로 득점이 됐다. 최근 눈에 띄게 날카로운 공격 축구로 잉글랜드 무대를 강타하고 있는 토트넘답게 먼저 앞서갔다. 첼시도 서서히 반격했다. 여러 차례 날카로운 찬스를 창출했지만 번번이 굴리엘모 비카리오 선방과 오프사이드로 아쉬움을 삼켰다. 이때 토트넘의 변수가 발생했다. 로메로가 경합 과정에서 위험한 태클로 퇴장을 당한 것, 첼시는 콜 파머 페널티킥, PK, 동점골로 균형을 맞췄다. 토트넘에 발생한 악재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메디슨과 판더 펜이 각각 발목과 햄스트링 부위에 부상을 당한 것,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에릭 다이어, 에메르송 로얄, 피에르 에밀 호이비에르를 투입하면서 대응했다. 후반전에 돌입한 토트넘은 굳히기를 노렸다. 하지만 옐로 카드를 받았던 우도지가 경고, 누적으로 퇴장당하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올리버 스킵, 로드리고 벤탄쿠르를 투입하면서도 역습을 통해 득점을 노렸다. 비카리오 선방쇼가 나왔지만 끝내 웃지 못했다. 첼시 해결사는 니콜라 잭슨이었다. 후반 30분 역전골, 후반 49분 멀티골, 후반 52분 해트트릭으로 정점을 찍었다. 결국 토트넘은 연이은 퇴장과 부상을 딛지 못하고 첼시 앞에 무릎을 꿇었다. 팬들은 쓰라린 라이벌전 패배에도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구사한 축구에 박수를 보냈다. 토트넘은 다음 라운드 울버햄튼 원정을 떠나 다시 승리를 노린다. 첼시와 토트넘 간의 경기는 숨막히는 액션 영화와 다름없었습니다. 경기의 모든 순간이 긴장감과 예측할 수 없는 전개로 가득 찼습니다. 전략적인 실수를 저지른 첼시는 손흥민을 너무 집중적으로 마크하는 데에만 몰두해 토트넘이 갖춘 전체적인 전투력을 간과했습니다. 경기 시작부터는 열정이 가득한 추격전이 펼쳐졌고 VAR은 계속해서 복잡한 상황들을 검토해야 했습니다. 누구도 상대에게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는 무자비한 싸움이었습니다. 팬들은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고 축구 전문가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이 시즌에 본 가장 혼란스러운 전투였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 빠르고 열정적으로 전개되어 선수들과 심판들조차 경기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모든 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웠습니다. 토트넘은 한편으로 인상적인 시작을 보였습니다. 제5분에 대한 쿨루셉스키가 어지러운 속도로 오른쪽 방어선을 뚫고 한 발을 쏘아 올렸는데 상대 수비수에게 맞고도 아름다운 곡선을 그리며 골로 연결되어 경기 시작부터 토트넘에게 스코어를 올렸습니다. 기쁨에 젖어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손흥민은 또 다시 팬들을 숨죽이게 만드는 기교 있는 플레이로 4명의 수비수를 넘어 훌륭한 컷백 패스로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그것은 토트넘의 두 번째 골이 확실해 보였습니다. 적어도 오프사이드 플래그가 올라갈 때까지는 그랬습니다. 손흥민과 팬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러나 VAR 결과는 확인되었습니다. 단 5cm의 이점으로 골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경기는 계속되고 언제나처럼 스타디움의 모든 이들은 토트넘과 함께라면 드라마틱한 순간이 결코 부족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때 경기장에 있던 누구도 선수부터 관중까지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예상할 수 없었습니다.
첼시가 소유한 공의 비율이 첫 번째 하프에서 48대 52로 약간 더 많은 것으로 기울었지만 두 팀 모두 총 11번의 슛과 82%의 정확한 패스 비율을 기록하며 수비적인 플레이를 포기하고 활기찬 공격 경기를 펼쳤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런던 더비 특유의 스타일은 경기를 매우 치열하게 만들었고 그들의 정신력은 체력을 넘어섰습니다. 상대 방어선을 뚫는 매 골 시도나 공격마다 오프사이드 휘슬이 불리고 충돌은 위험한 파울로 이어져 VAR의 판정을 초래했으며 첫 번째 하프가 끝나기 전에 추가된 12분의 추가 시간은 경기가 순탄하게 진행되지 않음을 증명했습니다. 결국 토트넘은 혼란한 경기의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하프 28분에 크리스티안 로메로가 엔조 페르난데스와의 충돌에서 상대방의 발을 밟았고 VAR을 몇 분간 검토한 후에 그는 레드카드를 받고 경기의 흐름을 바꾸었습니다. 결국 토트넘은 코바치치가 실행한 페널티킥에 의해 한 골을 허용하고 수적 열세 상태에서 경기를 해야 했습니다. 최근 성적이 좋지 않고 저평가된 첼시였지만 도시 더비의 특성상 두 팀 사이의 격차는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로메로가 퇴장당한 직후 토트넘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지휘봉을 잡은 이래로 출전하지 못한 다이어의 복고라는 더 큰 재앙에 직면했습니다. 중요한 센터백을 잃은 상황에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것을 이해할 수는 있지만 다이어를 투입한 것은 그가 지휘봉을 잡은 이후 가장 나쁜 결정 중 하나로 보입니다. 실제로 로메로가 레드카드를 받기 전까지 토트넘은 수비에서 몇 가지 실수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첼시가 뒷공간을 쉽게 이용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다이어가 들어간 순간부터 첼시는 토트넘의 수비진을 부드러운 중앙 패스로 계속해서 무너뜨렸고 토트넘은 골키퍼 비카리오의 선방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첼시의 끊임없는 공격 앞에서 비카리오는 큰 압박을 받아야 했고 키 플레이어 중 한 명인 벤 더반이 갑작스레 대퇴근 문제를 겪으면서 토트넘의 수비는 더욱 흔들렸습니다. 첫 번째 하프가 끝나기도 전에 손흥민을 제외한 모든 주요 선수들이 빠져나가며 토트넘은 신뢰와 희망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주력 선수들이 빠지고 수적 열세에 놓였음에도 불구하고 토트넘은 그들의 친숙한 4-2-3-1 포메이션을 전혀 변경하지 않고 계속해서 전진하며 라인을 끌어올렸고 전술에 변화를 주지 않았습니다. 축구에서 통상적으로 선수가 퇴장당하면 특히 수비수인 경우 수비적 전략을 취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분명히 토트넘의 선수들도 골대를 철벽으로 만들기 위해 수비에 동참해야 했지만 대신 그들은 수비 지역을 완전히 비우고 첼시 쪽으로 강한 힘을 집중시키는 모험적인 결정을 택했습니다. 신기하게도 한 명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토트넘은 첼시에게 전혀 밀리지 않고 대등한 싸움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토트넘에서 분위기가 회복되는 듯하던 찰나 수비수 우도기가 경기에서 두 번째 레드카드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는 너무 과격한 태클로 인해 퇴장당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얼굴은 순식간에 일그러졌고 그라운드에 남은 토트넘 선수들의 몸짓은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들은 패배를 인정하는 듯 했습니다. 흥미롭게도 토트넘의 패배가 거의 확실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첼시의 선수와 감독 포체티노는 토트넘이 그 이후에 보여준 태도에 대해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두 개의 레드카드로 단 7명만 남은 상황에서도 토트넘은 수비 포메이션을 흔들리지 않게 유지하며 계속 공격적인 축구를 했습니다. 토트넘이 어떻게 그렇게 강력한 전략을 취할 수 있었을까요? 경기 후 포스테코글루 감독과 동료들의 발언은 정말로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들은 토트넘이 많은 슈팅을 허용하고 볼 점유권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손흥민과 단 한 번이라도 그저 한 번 연결만 될 수 있다면 적어도 무승부로 경기를 끝낼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토트넘의 전략은 그와 같았습니다. 손흥민은 전술의 핵심이 되었고 이전 크리스탈 팰리스와의 경기에서 단 2번의 볼터치로 골을 넣으며 팀의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경기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토트넘은 상대방에게 골을 허용하는 것처럼 보이는 독특한 전술을 채택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손흥민에게 패스 기회를 만들어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반면에 경기장 전체를 통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첼시는 손흥민 한 사람을 매우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예상된 일이 일어났습니다. 페널티 박스 중앙에 있던 손흥민은 날카로운 패스를 받았습니다.